저는 강은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강남 한복판 63층 회장실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성 CEO라고 부릅니다. 직원 3,000명을 거느린 재벌 회장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25년 전,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남편 민호와 세 살배기 딸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사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빚은 3억.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채권자들은 날마다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고, 어린 딸은 그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서야, 우리 딸만은 지켜야 해. 남편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그때 한 사업가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사업 수완이 있어. 내 밑에서 일하면 그 빚 1년 안에 갚을 수 있어.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광저우로 떠나야 한다는 것. 최소 3년은 한국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저는 결정했습니다. 밤새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죠. 이 아이만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할 순 없어. 새벽 5시 남편과 딸이 잠든 사이 저는 짐을 쌌습니다. 딸의 방문을 열었을 때 작은 침대에서 곤히 자는 아이의 볼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미안해, 우리 딸.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고, 밤마다 딸 생각에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갚았고, 1년 만에 제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3년 후엔 중국 시장에서 작은 입지를 다졌죠.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나 재혼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딸은 새엄마가 잘 키우고 있어. 은서야. 우린 이미 끝났어. 내가 떠난 순간부터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있는 집에 제가 들어간다면 딸만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감정을 묻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10년, 20년. 어느새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거대 기업을 일궜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매일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5년 만에 새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25년 전 제가 품에 안았던 그 아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정수연입니다. 정씨, 남편의 성. 설마, 이럴 수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딸의 사진. 뒷목에 작은 점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수연의 목덜미에서도 똑같은 위치의 점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 설마 이 아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연, 비서 신상명세서 당장 가져와. 1시간 후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을 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생년월일 1999년 3월 15일 제 딸의 생일. 부친 성명 정민호 제 남편.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제가 지켜온 모든 강함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내 딸을 비서로 쓰고 있었다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딸이 저를 찾아온 거라고. 이제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25년 전 제가 저지른 선택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제 딸은 저를 용서해 줄까요? 아니, 그보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는 걸까요? 파일을 발견한 그날 밤,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63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딸이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추우십니다. 감기 걸리세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 아이가 날 걱정해 주다니.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 왜 이 회사에 지원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찾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사람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살 때 엄마가 떠났어요. 아빠는 재혼했고 새엄마는 겉으로는 잘해줬지만 속으론 절 미워했죠. 내 엄마가 우릴 버리고 갔잖아. 너도 그 피를 받았으니 똑같을 거야. 매일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제 손이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새엄마가 제 대학 등록금을 오빠 사업자금으로 써버렸어요. 아빠는 술만 마셨고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엄마를 찾아야겠다고. 어떻게? 날 찾았죠.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책상 서랍에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엄마가 광저우 어느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뒷면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추적했습니다. 5년 동안요. 그 회사가 지금 회장님의 첫 사업장이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5년 동안 저를.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확신은 없었지만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 알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연아. 하지만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년아.
내가 번 돈으로 오빠 빚 갚아야 한다고. 당장 2천만 원 보내. 이번 달 이미 1천만 원 보냈잖아요. 그게 어디야? 내가 재벌 회사 다니잖아. 빨리 안 보내면 내 아빠 죽는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 아이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런 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둔 모든 죄책감과 분노가. 수연아. 저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 내 엄마 이름 알아?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적에는 강은서라고. 나야. 내가 내 엄마야.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 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하지만 수연은 제 품을 밀쳐냈습니다. 거짓말이죠. 회장님이 제 엄마일 리가. 내 뒷목에 점 있잖아. 오른쪽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거야. 너 3살 때 좋아하던 인형 이름이 토리였어. 분홍색 토끼 인형. 그거 안고 자면서 매일 밤 엄마 언제 와? 물어봤잖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진짜 엄마가. 그래. 엄마야. 늦어서 미안해. 수연이 저를 떠밀었습니다. 왜요? 왜 날 버렸어요? 2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쳤습니다. 새엄마한테 맞을 때, 오빠가 제 돈 빼앗아 갈 때, 혼자 울던 밤들. 엄마는 어디 있었어요? 저는 딸의 주먹을 받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도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결국 수연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25년의 세월을 우러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가 되겠다고. 이 아이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재회가 더 큰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모녀 재회 후 일주일,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진 12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정수연 비서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부회장 김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20년을 함께한 오른팔이었죠. 회장님, 갑작스럽습니다. 경력 한 달의 비서를 후계자로? 그녀는 제 딸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부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25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나셨다는 그 딸 말입니까?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김 부회장. 조심은 회장님이 하셔야죠.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는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닙니까?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련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9% 일치. 제가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김 부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경영 경험도 없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다니. 그건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부회장이 제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20년 동안 제가 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후계자는 제 아들이어야 합니다. 김 부회장, 당신 아들은 도박 빚이 10억입니다. 제가 3번이나 막아줬죠. 그건. 김 부회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회계 비리, 당신이 3억 빼돌린 것도 압니다.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계속 이러시면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김 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제 집에 처음 왔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를 둘러보던 딸이 거실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3살 수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제 사진이네요. 응. 25년 동안 단 하루도 떼어놓지 않았어. 매일 밤 이 사진 보며 살았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 누가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수연의 아버지, 제 전남편 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은서야. 아니, 회장님. 25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수연이 주소 말해줬어. 은서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부탁? 수연이를 돌려줘. 그 애는 내 딸이야. 뒤에서 수연이 나왔습니다. 아빠, 왜 여기 와? 정민호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 돈 쓴 것도, 새엄마가 괴롭힌 것도 다 아빠 잘못이야.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자. 싫어요. 이제 엄마랑 살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엄마라고. 25년 동안 어디 있던 여자가. 정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널 키웠어. 밤새 열 간호하고 학교 다닐 수 있게 일했어. 그래서 제 대학 등록금을 오빠 사업자금으로 줬어요. 제가 번 돈을 새엄마한테 다 빼앗기게 놔뒀어요? 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전 이제 진짜 엄마 찾았어요. 저 버리지 않고 25년 동안 찾아온 엄마요. 수연아. 정민호가 무릎 꿇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7층 서류 보관실에서 불이.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전화를 끊고 뉴스를 켰습니다. 저희 회사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내일 감사 서류가 전부 거기 있어요. 뭐? 그 서류가 없으면 내일 감사가 무산됩니다.
그럼 주가가 폭락하고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딸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사도 잃게 될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회장, 당신이 그랬어? 증거 있습니까, 회장님? 이제 선택하세요. 딸이냐, 회사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물러날게요. 안 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절대 안 돼. 이번엔 널 지킬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과연 딸과 회사, 둘 다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회장이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것. 안건은 단 하나. 강은서 회장 해임. 이사회가 열린 날,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김 부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 어젯밤 화재로 감사 서류가 전소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감사가 무산됐고, 주가는 20% 폭락했죠. 책임지셔야 합니다. 증거도 없이 날 모함하는 겁니까? 모함이라뇨. CCTV를 보니 어젯밤 7시 회장님 비서. 아니, 따님이 서류실에 들어갔더군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들어갔어요. 감사 서류 확인하려고. 보십시오. 방화범이 누군지 뻔하지 않습니까? 김 부회장이 이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잠깐,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이가 나온 시간은 몇 시죠? 7시 15분입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은 7시 30분. 그럼 수연이가 범인이 아니잖아요. 공범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회장님 딸이 연루된 건 명백합니다. 게다가 회장님, 경영 판단도 실수투성이죠. 중국 계약건으로 500억 손해봤고, 그건 당신이 조작한 계약서 때문이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김 부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부회장님, 방화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 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경찰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7시 45분,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류실에 들어가 불을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남자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 부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조작은 무슨? 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워서 어젯밤 개인적으로 보안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삭제된 CCTV 복구를 요청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김 부회장님, 당신 아들이 불 지르기 10분 전, 당신한테서 전화 받은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김 부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태준 씨, 동행하시죠.
아드님도 이미 체포됐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제발. 김 부회장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20년 정을 생각해서. 20년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20년 동안 회사 돈 얼마나 빼돌렸죠? 감사팀이 조사 중입니다. 감옥에서 천천히 반성하세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이사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수연을 제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조용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사실 무서웠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 복구하면서 혹시 제가 진짜 범인으로 몰릴까봐.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 엄마, 중국 계약건은 어떡해요? 500억 손실. 걱정 마. 엄마가 해결할게. 그날 밤, 저는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발을 디뎠던 광저우. 그곳에서 제 은인이자 첫 사업 파트너였던 왕 회장을 만났습니다. 은서,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회장님, 도와주세요. 김 부회장이 조작한 계약서 때문에. 왕 회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 김태준 그 친구, 우리한테도 뒷돈 요구했거든. 증거 다 있어. 정말입니까? 은서, 자네 25년 전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제 딸만은 떳떳한 엄마를 보고 자라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 자네 딸, 이번에 정말 잘했더군. 그 영리한 애가 자네 딸이라니 자랑스럽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계약서 다시 쓰자고. 이번엔 정당하게. 그리고 은서. 네, 좋은 엄마 됐어. 늦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날, 공항에 수연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수연아, 다 해결됐어. 계약도, 회사도. 엄마, 사랑해요. 2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 저는 딸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엄마. 수연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죠? 한 달. 아니, 2주 정도입니다. 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해요. 제발. 저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수술 받을게. 이제 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두려웠습니다. 겨우 딸을 되찾았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3일 후.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수연에게 모든 걸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반드시 법무팀 검토를 받아야 해. 그리고 이사회 의결은 엄마.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잘 될 거예요. 그 후에 천천히 배우면 돼요. 수연아, 혹시 모르잖아. 만약 엄마가 안 돼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꼭 살아서 나와야 해요. 겨우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그날 밤 수연은 제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제가 3살 때 기억나요? 응, 다 기억나. 전 기억 안 나요. 엄마 얼굴도 목소리도 25년이 너무 길었어요. 수연이 울었습니다. 이제야 엄마 만났는데 더 많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래, 다 하자. 엄마 수술하고 나오면 다 하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수술 전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수연의 아버지 정민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 부인까지. 은서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민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때 그의 부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수연이를 괴롭혔어요. 제 아들만 챙기느라 수연이 돈을 빼앗고 학대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용서 받으려고 온 겁니까? 아닙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 죄를 인정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내가 우리 아들 도박 빚 갚아준 거.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수술 잘 받아.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미안해. 25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좋은 아빠가 못 됐어. 적어도 너는 좋은 엄마가 돼줘. 그들이 떠난 후 수연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많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 때문에 꼭 이겨낼 거야. 수술 당일 아침.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웠을 때 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꼭 나와야 해요. 수연아. 저는 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줄래? 만약 엄마가 못 나오면.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들어봐. 만약 그렇게 되면 회사는 내가 맡아. 넌 할 수 있어. 똑똑하고 강한 내 딸이니까.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25년 동안 후회만 하며 살았는데 너를 다시 만나서.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손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수연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찾아왔고 직원들이 기도했습니다. 오후 6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엄마는.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순간 수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저는 3일 후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수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엄마 깨어났어.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깨어났어요. 의사들이 달려왔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완벽합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2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입구로 나왔을 때 회사 직원 200명이 박수를 치며 맞아줬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연이 제 뒤에서 휠체어를 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죠? 이제 우리 여행 가요. 엄마가 너한테 빚진 25년치 추억,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자. 한 달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한강변. 저와 수연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회장과 비서가 아닌 그냥 엄마와 딸로. 엄마, 저기 카페 예쁘다. 들어갈까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수연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제가 떠나던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빠가 숨겨뒀던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찾았어요. 엄마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봤어요. 사진 속 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떠나기 전 울었던 흔적. 미안해. 또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대신 행복하자고 약속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아빠 만나러 가려고요.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용서하려고요. 아빠도, 새엄마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잘못한 건 맞지만, 이제 전 행복하잖아요. 엄마가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는 놓아주려고요. 딸의 성숙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엄마한테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날 저녁, 수연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넷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민호와 그의 부인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인은 수연을 제대로 마주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은서. 정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내가 수연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아빠 자격 없는 나보다 넌 훨씬 좋은 엄마야. 민호 씨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25년 동안 혼자 키웠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민호의 부인이 수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보낸 돈 전부 모아뒀어. 한 푼도 안 썼어. 정말 미안하다. 수연은 봉투를 도로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지세요. 오빠, 치료비로 쓰세요. 수연아, 전 이제 괜찮아요. 진짜 엄마 찾았으니까. 수연이 제 팔을 꼈습니다. 더 이상 돈 필요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헤어지는 길, 정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우리 딸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련이 옆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를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정수연 이사를 공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둘째, 저 강은서는 25년 전 사업을 위해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가족 친화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육아휴직 3년 보장, 출산 지원금 1억, 가족 돌봄 휴가 확대. 제가 잃어버린 25년을 다른 직원들은 잃지 않게 하겠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수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해요? 25년 전 선택.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해. 많이. 하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지. 결국 모든 게 널 다시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 엄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전 회장님이 엄마라는 걸 입사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5년 전에 이미 확신했어요. DNA 검사도 몰래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지원한 거예요. 엄마가 먼저 저를 알아봐 주길 원했어요. 진짜로 저를 찾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 뒷목 좀 보자마자 알아챘잖아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한 달 후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파란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25년 전 사진이랑 똑같은 포즈로 찍어요.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엔 눈물이었지만 이제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전 처음부터 엄마를 미워한 적 없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매일, 매 순간. 1년 후 수연은 정식으로 부회장에 올랐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였습니다. 더 이상 회장 딸이 아닌 능력 있는 경영자 정수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취임식 날 수연이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아무도 가족을 잃지 않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어. 엄마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분홍색 토끼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수연에게. 25년 전 내가 가지고 갔던 톨이야. 깨끗하게 빨아서 보낸다. 수연이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진짜 톨이다. 저도 인형을 만져봤습니다. 25년 전 딸이 매일 안고 자던 그 인형.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손질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빠가 25년 동안 보관했구나. 아빠도 나름대로 날 사랑했나 봐. 우리는 토리를 사이에 두고 웃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일도 사랑해 줄 거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평생. 약속이에요. 이번엔 절대 어기지 않을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25년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에게 봄이 왔습니다.